마늘이 몸에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장 질환에도 좋다는데 정말 신장에도 마늘이 좋은가요? 아주 위험한 질문입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으시다면요, 드시는 모든 식품들을 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시는 물까지도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 분들이 바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인터넷을 검색할 것이 아니라 병원에 문의하셔야만 합니다. 같은 성분이라고 하더라도요, 누구는 드셔도 되지만 누구는 드시면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저질환과의 관계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다니시는 병원에 문의하신 다음에 드셔야만 안전합니다. 최근에는요, 만성 신장질환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합병증의 원인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당뇨가 심해지거나 오래되게 되면은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지게 됩니다. 피가 걸쭉해지다 보니까 피를 걸러주는 신장에 무리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고혈압의 합병증 중에서도요, 만성 신장질환이 나타납니다.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 신장에 있는 모세혈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서 만성 신장질환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사구체 여과율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요, 만성 신장질환이 늘어나게 됩니다. 신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는 소변색이 좀 진해지고요, 소변에서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거품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거품은 누구나 발생하게 되지만요, 한 1분 정도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게 된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피로감이 증가하고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식욕과 성욕은 감퇴되고요, 가려움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장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되어서 부종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러한 신장질환에 마늘이 좋으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꼭 다니시는 병원에 문의를 하시고 드셔야만 합니다. 마늘이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늘은요, 신장질환의 원인 중에 하나인 당뇨나 고혈압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나트륨도 적은 편이고요, 칼륨도 그리고 인도 그 함량이 좀 낮은 편에 속해 있고,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요,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류, 항산화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장질환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도 마늘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장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요, 입원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로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을 때요, 무리를 하는 바람에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신장이 많이 약해져서요, 주기적으로 저도 신장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마늘에는 황화합물이 있어서요, 항산화 효과는 물론이고요,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요,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가 뛰어나서 고지혈증 있으신 분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황화합물은 혈관 내피세포의 긴장을 이완시켜 가지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증진시켜 줍니다. 콕수 효소를 억제해서요, 혈전 생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심장 수술하신 분들, 특히 관상동맥의 스텐트 시술을 하신 분께는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시게 되면 치매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마늘은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식이요법에 많이 활용하는 식품이죠. 매운맛이 강할수록 효과는 좋습니다만 매운맛이 너무 강하게 되면요, 생으로 드시게 될 때 속쓰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단순히 입에서만 매운 것이 아니라 위에서도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마늘 장아찌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요, 식초에 절여서 드셔도 좋고요, 꿀에 재워 드셔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에 절인 마늘의 경우에는요,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고요, 식초의 항이뇨 호르몬 조절 작용으로 인해서 신장의 노폐물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알려주신 것 같은데 마늘은 어떤 거 먹으면 좋아진다고 했죠? 마늘과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생강은 항염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진저롤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마늘과 함께 조리하시게 되면요, 항균, 항염작용의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마늘을 2배로 드시기보다는요,
마늘과 생강을 같이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을 비롯해서 항산화 물질 등이 아주 풍부한 건강한 식품입니다. 철분을 비롯하여서 엽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에게도 좋고요. 아이들 이유식을 만들 때도 마늘과 함께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이유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과 생강은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요, 마늘과 시금치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상호 보완적인 작용이 뛰어납니다. 시금치 나물이나 시금치 볶음에 마늘을 사용하시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시금치와 생강의 원리 모두를 합한 효과가 있는 식품인데요, 브로콜리입니다.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항암 효과와 면역 강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마늘의 알리신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뛰어나서 암 환자분들의 식이요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마늘에 부족한 다양한 영양 성분들을 브로콜리가 함유하고 있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외의 식품이 있는데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서요, 면역력을 강화하고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서양에서는 레몬과 함께 마늘을 사용하는 요리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기를 재울 때도 사용하면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주면서 육질을 연하게 하고 고기의 연육작용도 도와주기 때문에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마늘과 레몬도 잘 어울리는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샐러드 드레싱에도 많이 사용되는 조합입니다. 올리브유, 레몬즙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간장을 이용한다거나 피쉬소스, 어간장이라고도 하죠. 아주 잘 어울리는 식품들입니다. 양배추는 항암 효과와 소화를 돕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유명한 식품이죠. 마늘의 아린맛 성분인 알리신은요, 위 점막에 많은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이때 위 점막을 보호하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마늘의 효능과 양배추의 효능 모두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조합이 될 수 있겠죠. 주로 볶음 요리에서 자주 만나는 식품들이죠. 마늘도 속쓰림 같은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좀 더 조심해야 될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아마 생마늘을 드셔보신 분이시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유독 알리신 성분이 많은 생마늘의 경우에는요, 입에서도 맵지만 속에서도 아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추의 매운 것과는 좀 비교가 안 되는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위경련이 일어나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리신 성분이 강한 마늘은요, 요리를 하게 되면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와파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의 경우시라고 한다면 마늘도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요, 마늘을 많이 드시는 경우시라고 한다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출혈이 있을 시에 지혈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요, 마늘 섭취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 밖에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이시라든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마늘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